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미국이 한 발 물러섰고 이란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은 일단 피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분쟁과 충돌의 위기가 아주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잠시 소나기를 피해갔지만은 지난 40년 동안 계속된 불화의 시대가 한참 더 연장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전 11시에 전국 방송을 통해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아야톨라 크메이니 수프림 리더는 이 조치는 미국의 면상을 후려치는 slap in the face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군사 대응은 하지 않겠지만은 강력한 경제 봉쇄를 더 펴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이미 이란의 핵개발 중지에 대한 최후 통첩은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암시를 이미 했고 지역 내에 있는 테러 지원이라든가 이런 짜여진 네트워크를 그대로 보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충돌의 시기나 명분이 무엇이냐에 남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의회는 오늘 하원에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약하는 법안을 제안하게 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현재 중동 지역의 상황, 또 의회의 대통령 권한 제약 법안의 내용, 또 양측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1시에 전국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수그러든 것 같다.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세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인의 생명 피해는 없고 이것은 사전 경고, 또 소개작전, 조기 경보 등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당장 군사 충돌의 위협은 사라지고 긴장도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군사 도발이 다시 있을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겠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핵 개발 중지 최후 통첩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새로운 생션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부터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피를 충분히 했습니다. 미국의 정보 그리고 통신망이 사전에 이란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알고 있었고 발사된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것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도 이를 사전에 미국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즉 미군의 인명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목표물 겨냥 자체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합참의장은 그 목표가 미군 사상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이란과의 대결에 대해서 의회는 공화당 민주당이 여전히 엇갈린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램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조치가 홈런이었다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의 솔로몬의 암살 명령과 군사보복 자제 결정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원 민주당 어제 트럼프의 담화 발표 수시간 후에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오늘 다루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설명은 그가 불필요한 도발을 했고 전략적으로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렇게 돼서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쟁이 나면 이것은 대통령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다. 이런 지론을 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명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법 논란, 이것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살해된 장소가 이라크의 공항, 이라크의 주권 영토 내에서 불법적으로 저질러졌다 하는 지적이고
피살된 솔레이마니가 그냥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한 주권 국가의 군 지휘관이었었다. 이것은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가 테러리스트를 죽이는 것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위법적인 행동이다. 그런 비난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어제 담화 발표 직전에 트럼프 안보팀이 의회 지도자들에게 사전 브리핑을 해줬는데,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미국의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유타주 마이클 리 상원의원은 이것이 최악의 브리핑이었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또 하원 민주당의 국제분과위원장은 imminent threat, 임박한 위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고로 내주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의회로 부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요일 밤 7시 30분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탑 안보팀들이 시츄에이션 룸에 모두 모였습니다. 펜스 부통령, 에스펜 국방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밀리 합참의장 등인데, 결정사항은 스트라이크 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 아침 사이에 이란이 스위스랜드를 비롯한 최소한도 3나라의 소위 백채널, 비선을 통해서 미국과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발사된 미사일 공격이 유일한 군사조치다. 더 이상 발사는 없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새벽 1시경에 현재 보고가 있었는데 사상자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 이제 최종 평가를 안보팀들이 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즉 군사보복은 안 하겠다, 경제봉쇄를 피겠다,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 내용을 일부 직접 쓰고 편집했고 안보팀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담화 발표 시간이 약 30분 동안이나 지연이 됐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다루어질 법안, 의회가 확실한 인준을 하기 전에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명령을 제한하겠다 하는 법안입니다. 양측의 강력한 이의 제기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법은 대통령이 중요한 군사작전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하고 상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의 암살 지시를 하면서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트윗으로 겨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측의 생각은 대통령이 오판을 한다든가 또는 미경험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안보팀이 미숙한 판단을 할 경우에 전쟁이 가능하다, 또 국제법 위반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평가, 민주당 공화당이 정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너 상원 총무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한 조치를 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의 일부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위험한 일이었었고 의회 통보 자체가 아주 모욕적인 수준이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법안에 찬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며 이란의 핵 개발과 테러 지원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앞서 이란의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공격에 따른 미국인 사상자는 없었다며 현 단계에서는 무력 대응 대신 이란의 추가 경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백악관에서 이란 사태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인이나 이라크인 사망자는 없었다며 사전 조치를 취해 군을 분산시킨 덕분이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체결한 이란 핵협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하원이 오늘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표결할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기로 한 행정부의 결정과 앞으로 나갈 전략의 부재에 대해 심각하고 긴급한 우려가 있다며 우리의 우려는 대통령의 불충분한 통보와 브리핑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추진하는 결의안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이란에 대한 정부의 모든 군사적 행위를 30일 이내에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그의 자제력을 칭찬하면서 카심 솔레마니 이란 사령관에 대한 작전이 정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란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떠났다가 이륙 직후 추락한 유크레인 항공 UIA 소속 보잉 737-800의 최대 희생자는 캐나다의 학생들과 연구자, 교수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언론은 사고로 희생된 176명 중 63명의 승객들이 캐나다 시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크레인 정부는 캐나다 국적의 사람들 외에 이란인 82명, 유크레인인 11명, 스웨덴인 10명, 아프간인 4명, 독일인 3명, 영국인 3명이 이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그 법원 판결을 뒤집으며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예산 36억 달러를 전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5항소법원은 찬성 2, 반대 1로 군예산 전용을 허용했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경장벽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합헌 결정을 내린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한 국방부 예산 25억 달러와는 별건입니다. 앞서 마이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해 9월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설치할 11개 국경장벽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시카고의 카요리가 보행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어제 링컨팍 지역에서 5살 남자 어린이가 카요리의 공격을 받아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린이는 오후 4시경 플러턴과 캐논 지점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다운타운 부근 골드코스트길을 걷고 있던 32세 남자도 카요리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는 보행 중이었고 카요리가 뒤에서 피해자의 둔부를 공격했습니다. 최근 시카고 북부 지역에서 여러 건의 애완견 피해는 신고됐으나 보행자가 공격을 받았다는 신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랜도팍 지역에서 인종적인 혐오 메시지가 담긴 인쇄물들이 주택가에 나돌고 있습니다. 올랜도 경찰은 최근에 최소한 3집에서 이 인종 혐오 메시지가 담긴 우편물을 발견했는데 이는 플라스틱 백에 담긴 채 우송됐습니다. 키스피케이 시장은 이 혐오 메시지를 규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최고 4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46도.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1도. 토요일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 또는 얼음비가 내리겠고 25마일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 예상 적설량은 3에서 5인치입니다. 토요일 낮 최고 34도, 밤 최저 18도. 주일은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20도대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22도입니다.